커피의 유래에는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하지만 일명 목동의 전설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설득력 있다고 하는데요. 기원전 7세기경 에티오피아 산악지대에 살았던 목동 칼디의 이야기입니다. 목동이 염소를 치던 어느 날 그 염소들이 나무에 달린 빨간 열매를 따먹었고 그 염소들은 흥분해서 날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목동이 호기심에 그 열매를 따먹어 보았더니 기분이 좋아지면서 피로가 싹 풀리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목동이 신기하게 여겨서 이 열매를 따서 승려에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맛본 승려 역시 오묘한 효능을 경험했지만 이를 악마의 유혹이라고 생각해 불에 태워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 열매가 불에 타면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 건데요. 이때부터 승려들이 붉은 열매로 음료를 만들어 마시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커피의 형태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커피. 오늘 청산뉴스에서는요, 이 커피를 사랑하고 더 향기로운 커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조명훈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요즘 젊은 분들이, 청년들이 아마 카페 창업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어렸을 때 접근했던 방식, 어떤 방식으로 카페 오픈을 접근했는지에 대한 얘기하고 실제 오픈할 때 어떠한 부분들을 좀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조명훈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사하는 바리스타의 창업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커피디지의 조명훈 대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목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장사하는 바리스타. 네, 그렇다면 저는 장사꾼일까요? 바리스타일까요? 네, 우선 제 소개를 좀 살짝 해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앞서 소개드렸듯이 지금 현재 커피디지라는 직화커피 전문점 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2014년도에 매장을 처음 오픈해서요. 2018년도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나는 이렇게 버텼다라는 에세이도 출간을 했어요. 저희 좀 자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교육이나 로스터 교육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저희 기관에서 배출한 바리스타나 로스터가 한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커피적인 부분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8년 현재 서울 전역에 한 20개 정도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10개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고 10개 정도는 가맹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저희가 좀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한 30억이 넘었고요. 올해는 아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리스타의 창업과 장사꾼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리스타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커피를 내리시고, 그렇죠? 커피를 만들고 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장사꾼 같은 경우는 그냥 장사를 하는 사람이겠죠. 왜 제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가지게 됐냐면,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커피 매장을 맡게 되었을 때 커피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흔히 얘기하는 뭐 에스프레소 머신 추출조차 아예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커피 매장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였냐면 좀 장사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매장 안에 있습니다. 커피 매장. 커피 매장에 직원이 3명 있어요. 한 명은 포스, 주방, 그 바라는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분은 뒤돌아서 설거지를 하고 계세요. 세 번째 분은 여기 보면 청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매장 밖에서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자, 이때 손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 세 분 중에서 어떠한 분이 손님을 맞아야 될까요? 주방에 계신 분. 사실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어떤 거냐면 저 3명 모두
손님을 맞아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금 관점을 바꿔볼게요. 매장이라는 존재 내에서 손님이 차지하는 그 역할은 뭘까요? 매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요가 있어서 그 수요는 손님한테 창출이 되겠죠. 즉, 이 매장이라는 걸 운영하시는 분들은 바리스타든 뭐 셰프가 됐든 그러한 것들을 손님이 사주시기 때문에 이 매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청소를 왜 할까요? 그렇죠. 손님 위해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설거지 왜 할까요? 손님 때문에 하시는 거겠죠? 네? 뭐 져주려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매장의 포스를 왜 볼까요? 손님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즉, 매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은 주체가 손님이셔야 돼요. 즉, 내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다 해서 포스에 사람이 있으니까 받겠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청소하는 이유는 저 손님 때문인데? 라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얼른 그 자리로 가셔서 손님이 주문하심과 동시에 뭐 아메리카노 시키시면 한 분은 샷을 뽑는다든가 한 분은 아이스컵을 담는다든가 최대한 그 손님이 빠르게 음료를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사실 들어보면은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시는 바리스타 분들은 그 마인드가 더 크세요. 왜냐하면 본인은 매장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본인을 장사꾼으로 취급하시지는 않으세요. 나는 커피를 잘하고 커피를 전문가처럼 하니까 내 커피를 내가 만들어서 드리면 되겠지라는 정도에서 생각이 끝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커피 전문점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이 사실 길 가다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 있는 게 커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다 먹고 사냐? 커피집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과연 괜찮냐? 과거에는 사실 10개 차리면 11개가 망하는 수준으로 커피집이 많고 실제로 많이 망했죠. 저는 그분들이 왜 그러냐라고 여쭤보시면 그분들이 커피를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쩌면 제가 좀 운이 좋게도 남들이 봤을 때 안 좋아할 수 있죠. 커피를 모르는 상태에서 매장을 맞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저한테 좀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만약 저도 남들처럼 커피를 좀 전문적으로 배우고 매장을 오픈했다면 그 지금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커피집을 운영하시는 그런 바리스타 분들의 생각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다른 내용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장사적인 측면을 조금 더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커피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장사가 잘 안 돼요. 애가 타시겠죠? 그러면 매출을 올리시기 위해서 저희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어요? 첫 번째, 전단지를 돌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블로그 작업하시는 게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뭐가 있겠죠? 그쵸?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3번. 역시 좀 나이대가 어리신 분들은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연령대가 좀 위층에 계신 분들은 전단지를 더 선호하세요. 예, 블로그나 뭐 SNS 쪽은 좀 친하지 않고. 근데 저는 이 중에서 꼽으라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 정답이 없어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 저는 세 가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요. 세 가지 어느 것도 하지 마시라고. 자, 조금 원초적인 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존에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카페라면 당연히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때는 이런 전단지나 블로그나 SNS를 하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오픈한 지 꽤 된 매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장사가 오픈해서 매출이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점점 매출이 떨어지니까 사장님께서 뭔가 방법을 강구하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보통 하나를 선택하시게 되는데, 자, 손님들이 초반에는 있으셨겠죠? 오셨겠죠? 매출이 떨어진다는 건 뭐죠? 그 손님들이 안 오신다는 거죠. 왜 안 오실까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저희가 모르는. 분명한 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방문을 하지 않겠죠. 자, 그러한 것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전단지를 뿌려요. SNS를 올려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세요. 잠깐 오실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미 전에도 손님들이 오셨다가 또 올 매력을 전혀 못 느끼신 거예요. 그럼 동네에서 전단지를 뿌려봤자 무슨 방식이 있냐, 무슨 사고방식이 있냐. 아, 거기 별로였어. 야, 거기는 시키지 마. 그럼 어떻게 돼요? 사장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세요.
그때 나오는 게 보통 그거죠. 가격 파괴. 뭐 1,900원, 900원, 뭐 짜장면 반값. 그리고 나서도 안 되시면 매장의 이름을 재바꿔서 다시 오픈을 하신다던가. 네,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기본적인 본질을 해결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저희가 마케팅을 하고 도와드려도 매출이 오르질 않으세요. 좀 제 얘기를 여기서 조금 알려드리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커피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커피 전문점을 맡게 됐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어떤 인테리어 회사에 좀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프랜차이즈 매장을 오픈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매장을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컨셉은 로스터기도 직접 만들고 로스팅도 직접 하는 완전한 커피 전문점이에요. 원두 커피 한 10가지 종류가 넘고. 그 매장을 갔는데 저는 커피를 할 줄 모르니까 사실 거기를 맡고 싶어서 거짓말한 것도 있었어요. 저 장사 잘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하고 딱 갔어요. 되게 서울 외곽의 변두리에 걸어서 갈 수 없는 곳에 매장을 오픈해놨어요. 부지가 한 4, 500평? 건물이 2층. 그 건물만 보면 한 100평에서 200평 정도. 거기가 월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00 됐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월 매출이 500 정도가 됐어요. 월세도 못 내는 전형적인 매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우선 기본적으로 들려야 될 인사소리도 저한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카운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도시락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기는 커피 전문점인데 뭐자고 봤더니 손님이 워낙 없으니까 그냥 포스 옆에서 도시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일하시던 그 분이. 그래서 일단 거기서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뭐지 이건? 그리고 와서 왔는데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오셨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드시던 거 천천히 정리하시고 뭐 드시겠어요? 하셨던 거예요. 사실 거기가 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그런 서비스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 커피 전문점의 매출이 그래도 좀 잘 나왔다가 곤두박질 친 거예요. 저는 처음에 들어가서 얼른 빨리 커피를 배워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와, 이걸 어디서부터 고치지? 해서 일단 그분들을 다 모아놓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적인 부분을 바꿨고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단골을 끌 수 있는 방법들을 했던 것 같아요. 우선 당연히 어떻게 했냐면 커피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제 삶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26, 7대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한 2, 3년간을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2, 3년 동안 정말 단언하는데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 주위 사람들은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특히 부모님께서는 너무 걱정을 하셨고 제 주위 친구들은 너처럼 돈 벌 거면 나는 그거는 못하겠다. 너 그러다 죽어. 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냐? 저는 단순하게 일하는 시간에 커피 공부를 하면서 할 생각을 했는데 일하는 시간은 일을 했어야 됐어요. 워낙 매장이 엉망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퇴근하고 나서 혼자 남아서 커피를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커피를 배워야 되니까 늦은 시간에 학원에 등록하려고 해도 등록할 수 있는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커피를 공부하기 위해서 밤새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혼자 계속 내렸던 거예요. 제가 몸이 좀 요즘에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대신 물 대신 그때 커피를 엄청나게 먹었어요. 커피 한 잔을 드시면 물을 3잔을 드셔야 됩니다. 커피는 물이 될 수 없어요. 몸에 있는 수분기가 다 날아가가지고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될 정도로 제가 커피를 좀 마셨던 것 같아요. 커피적인 부분들을 조금 접어두고 일단 매장에서는 좀 장사적인 측면을 강조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이었냐? 단순한 거예요. 오셨어요? 오셨네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감사했어요. 손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단순하게 그냥 손님이 아니라 거의 20년 만에 친구 보는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사람이 되게 고프다 그러죠? 자, 20년 대 친구가 오면 어때요? 막 돈 받고 싶어요? 제 오랜만에 왔으니까 나 오늘 한 5만 원 뜯어야지 이 생각 드나요? 아니죠. 너무 반갑죠. 너무 고맙죠. 그런 마음이 장사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좀 더 드릴까요? 이거 뭐 만들어 봤는데 어차피 제가 좀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커피 괜찮죠? 저희 커피 되게 열심히 하고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드셔보시겠어요? 그럼 이분들은 의아한 거예요. 이게 나 아나? 20년 전에 본 느낌이 있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때요? 커피를 드시러 와서 다른 감동을 느끼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살짝 한 가지 좀 짚어드리면 매력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음식점에서 줄 수 있는 매력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맛이 될 수도 있고요. 양이 될 수도 있고요.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러한 매력들은 금방 질릴 수 있어요. 근데 질리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매력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매력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자꾸 보고 싶죠. 물론 그분이 저를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남자시니까. 네. 하지만 이런 저의 그런 친절함의 매력에 끌리셨기 때문에 더 자주 와셨던 것 같고, 저는 좀 더 편하게 혼자 오시지 말고 누구라도 데리고 오시라고. 그렇게 한 명을 데리고 오면 좀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럼 그분이 또 다른 분을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면 2명, 4명, 8명, 16명, 32명. 그래서 실제로 그 매장 같은 경우 매출 500에 제가 받아서 3개월 만에 제가 5배 정도로 매출을 띄웠어요.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정리하고 나왔을 때 4,600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커피를 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매장이 매출이 안 좋을 때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어요. 어떤 위험 신호가 있냐면, 사실 매장에서 보여주는 신호는 결국 매출이에요. 갑자기 매출이 떨어져요.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멘붕이라고 그러죠. 멘탈이 나가세요. 이거에 대해 준비하거나 뭐 이걸 대비할 틈이 없어요. 갑자기 매출이 떨어지니까. 생계가 걸리니까 말 그대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뭐씨 어떡하지? X 됐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할 수 있는 범위들은 되게 좁아요. 왜? 돈 없으니까 돈이 안 드는 것들 중에서 고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짜증나고 힘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는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도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신호를 조금 미리 체크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 최저 매출 갱신이에요. 최저 매출 갱신이 최저 매출이 조금 더 오른다는 게 아니에요. 최저가 더 최저로 갱신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이 손님층에 대해서 좀 분석이 필요해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시는 단골 손님이 있으실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손님이죠. 두 번째 손님이 뭐냐?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어오는 로드 손님이세요. 길 가다가 여기 뭐지? 한번 들어가 볼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그 지역에서 타겟으로 삼는 손님이에요. 예를 들면 대학 상권에 있다면 대학생들이 되겠죠. 오피스 상권에 있다면 그 오피스에 있는 회사원들이 되실 거예요. 이 세 가지로 보통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 최저 매출은 뭘 담당하냐면 저희 매장에 찾는 단골 손님의 그 층을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즉 로드 손님도 안 오시고 저희가 타겟했던 그 마케팅 손님도 안 오시면 기존에 오시는 분들이 오시겠죠. 그죠? 그 최저 매출이 조금씩 더 떨어진다는 거는 그 단골 손님마저 지금 잃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반면에 최고 매출은 어떤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최고 매출 찍었으니까 우리 회식하자일까요? 회식해야죠. 최고 매출 찍었으면 당연히. 네,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해야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최고 매출 올랐다는 거는 기존에 있던 단골층도 오르고 로드 손님도 오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타겟으로 했던 그 손님도 올랐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최고 매출이 한두 번 꽂혔다고 해서 사실 큰 돈을 벌지는 않으세요. 다만 큰 돈을 버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회가 포착이 된 거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여기 신촌 아시죠? 연세대에 있는 상권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매장이 신촌 라인 중에서 가장 죽은 상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있었던 매장이 카페베네를 했던 매장이신데 여기를 인수하셨던 사장님이 카페베네가 가장 정점일 때 이 매장을 인수하셨어요. 원래 어떤 걸 하셨냐면 지방에서 교육 사업을 좀 크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교육이 너무 힘드니까 사실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조금 쉬워 보이잖아요. 아마 그러한 관점으로 덜컥 사모님 몰래 큰 돈을 쓰신 것 같아요. 매출이 점점 떨어지신 거죠. 커피를 전혀 할 줄 모르셨고 그냥 알아서 운영될 줄 알았는데 일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 되지도 않고 월세는 내는데 인건비랑 자재비가 간당간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사실 마이너스 한 1,000 정도 보는 매장이었어요. 사모님한테 걸리시고 학원 날 구박을 받으셨겠죠. 저희 본점 있는 단골 손님이셨는데 장사가 잘 되시는 걸 보고 저를 좀 뵙자 그러더라고요. 되게 인상 좋은 아저씨였는데 좀 대표님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네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신촌에 매장을 하나 갖고 있는데 너무 안 된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 매장을 좀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카페베네가 너무 안 되셔가지고 조금 저희도 물론 잘 보지 못한 브랜드긴 하지만 되게 이것저것 조합이 된 브랜드를 하나 속으셔가지고 오픈을 또 하셨더라고요. 이거 바꾸셔서. 거기가 그때가 한창 눈꽃 빙수가 되게 유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눈꽃 빙수도 있고 무지개 케이크 아세요 혹시? 한창 예전에 유행했던 그것도 있었고요. 뭐 있었는데 하여튼 알고 계시는 거 다 있었어요 거기에. 이걸 어떻게 다 하셨나 싶을 정도로. 커피만 하면 불안하니까 눈꽃 빙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요즘 핫하다는 무지개 케이크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냥 뭐가 핫해지면 그냥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장에 대한 컨셉이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매장을 보고 제가 예전에 그 처음 매장을 했었던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와, 이걸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일단 단골을 확보해야 되니까 최저 매출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건너편에 현대백화점이 있었어요. 아, 우리의 타깃은 저기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은 현대백화점 직원 20% 할인을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사실 더 많이 와야 이제 활성화되는데 사실 대학생들이 저희 상권까지 오기에는 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 현대백화점들을 좀 꼬셔야겠다. 근데 애초에 하다가 망한 카페라 사람들이 여기를 오질 않는 거예요. 제발 한 명만 알아. 현대백화점 제가 한 명만 알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그 누구보다 밝은 20년 된 친구처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어디서 뵌 적 있는 것 같은데요. 나 청년 처음 보는데 사실 저희가 새롭게 오픈해가지고 손님이 너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좀 백화점 직원들 20% 할인하니까 홍보 좀 많이 해달라고.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정말 부담 가지시라고. 이거 뇌물이시라고. 이거를 받으시고 드시는 순간 내일 꼭 누구 손을 한 명 끌고 오셔야 된다. 이 방법이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냐면 낮 시간대에 백화점 직원들을 꽉 찼어요. 어느 정도까지 꽉 찼냐? 밑에 있는 직원이 왔는데 저 자리에서 그 자기보다 위 상사죠. 이사님도 계시고 뭐 상무님도 계시고 들었다가 나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아예 좀 이따 다시 올게요. 상무님 계셔가지고. 네, 그 정도로 저희가 백화점 직원들로 꽉 찬. 그러다 보니까 매장이 잘 되는 매장으로 소문이 나고 그 잘 되는 매장이 커피 맛 때문이더라 라는 소문이 나고 네, 이런 소문으로 인해서 매장이 점점 잘 됐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4개월 만에 제가 매출을 2배 가까이 좀 뛰었어요. 네. 이쯤 되면 뭐 바리스타가 아닌 장사꾼으로 좀 봐도 되겠죠. 네. 커피적인 얘기를 좀 살짝 해드릴게요. 제가 그렇다고 커피를 신경을 안 썼을까요? 아니에요.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맛은 기본입니다. 사실 자랑으로 내세울 부분도 아니에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제가 14년도에 제 브랜드를 오픈해서 18년도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사실 커피 경력으로 치면 4년에서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식적인 수준으로 커피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머신을 배워서 그것도 매장을 사업을 운영하면서 로스팅까지 혼자 독학으로 배우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저는 그리고 실제로 로스팅 기계도 직접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특허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노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카페 매장을 보실 때 시선을 좀 바꾸실 필요성은 있어요. 커피를 잘해야지 카페를 차린다가 아니에요. 커피를 잘하는 건 기본이라는 거죠. 자, 그 본질적인 질문, 강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셰프의 창업과 바리스타의 창업과 장사꾼의 창업은 뭐가 다를까요? 제 말대로 치면 장사꾼이 꼭 창업을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장사를 잘하시는 방법들은 되게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1부터 100까지도 적어요. 1부터 10,000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잘하는 건 1부터 한 5 정도까지? 1부터 5 정도까지만 온전히 잘해도 어느 정도 먹고는 사실 수 있으세요. 제가 모르는 게 5 이상부터는 많아요. 자, 그럼 셰프들, 바리스타들이 해야 되는 창업은 어떠한 창업일까요? 제가 하는 창업이랑은 달라요.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동해바다에서 먹는 회하고 서울에서 먹는 회하고 어떤 회가 더 맛있을까요? 그죠? 동해바다가 더 맛있겠죠? 왜 그럴까요? 바다 보면서 먹는데 맛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술도 슬슬 들어가겠죠? 자, 냉정하게 따져볼게요. 서울에 있는 회하고 동해바다에 있는 회하고 질이 다를까요? 물론 거기서 바로 잡았으면 좀 더 신선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느낄 정도로 질이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왜 맛이 다르냐면 분위기예요. 분위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저희 주제에 맞게끔 접목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리를 너무 잘해요. 막 흔히 SNS에 엄청 유행하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스테이크 뭐 이런 걸 해볼게요. 뭐 꽃등심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거를 이태원에서 있는 거하고 집 앞에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냐면 일반적으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어머님들이 특히 오시면 카페를 창업하고 싶다. 어디에 창업하고 싶으세요? 난 멀리는 힘들고 동네 근처에서 하고 싶다.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상권입니다. 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커피는 좀 불안하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리 딸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요즘 홍대나 뭐 이런 데서 유행하는 뭐 아이템들이 있는 것 같은데 디저트 되게 예쁜 거 그걸 하고 싶다고. 어머니 동네에서는 그거 하지 마세요. 뭐가 다를까요? 자, 여러분들
이태원이나 홍대 가실 때 그 디저트 드시러 가세요? 가시는 김에 이태원하고 홍대 뭐 강남을 나가시는 게 뭐죠? 좀 오늘은 놀고 싶고 꾸미고 나가고 싶고 그런 김에 나가서 예쁜 디저트도 사서 드시고 데이트도 하시고 사진도 찍고 하시는 거죠. 그게 집 앞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 앞에 나가서 막 자다 일어나 나가가지고 막 하고 막 있어 보이는 척 사진 찍으실 거예요? 아니실걸요? 창업의 상권이 다른 거예요. 말씀하신 바리스타나 셰프들이 하는 창업은 동네나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창업하고는 달라요. 흔히 얘기하는 메인 상권들, 홍대, 연남동, 강남 이런 데서는 저희가 하는 방식들이 오히려 안 통할 수 있어요. 거기서 해야 되는 창업은 음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끊임없이 예쁜 것들을 연구하셔야 되고요. 끊임없이 맛을 찾으셔야 돼요. 왜? 소비자들은 금방 질리니까요. SNS에서 몇 달 전에 유행했던 거 지금은 다른 것들이 유행하죠. 그래서 그런 셰프나 바리스타들이 하는 창업들은 그런 메인 상권에서 정말 그 본질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창업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런 서민층들이 할 수 있는 창업은 그런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동네에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이 처음 시작하는 창업들은 감히 그런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블로그를 보고 연구한다 한들 전문적으로 몇십 년 동안 배운 셰프나 바리스타의 실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네. 그 차이를 본인이 인정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것들을 자신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창업을 할 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장사일지 그리고 정말 요리 전문가로서 창업을 하시는 건지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사를 잘 하시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무조건 제 방법을 따라 하신다고 잘 되시는 것도 아니시고 제 방법을 안 하신다고 해서 못 하시는 것도 아니실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장이라는 창업이라는 장사라는 본질을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인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러한 강의를 좀 준비하고 좀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준비 없이 창업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좀 더 직설적이고 제가 겪은 경험담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좀 그런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다른 시선으로 보시는 걸 좀 권고해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장사하는 바리스타 이야기로 강의를 한 조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